안녕하세요. 명의 김경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주 BK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효 장의와 진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진나라에서 이 마지막 희망인 장한이라는 장군이 이제 이 조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왜? 일단 어쨌든 간에 천하가 통일되니 다시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 조나라가 다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해서 이제 거록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거록성이라는 데서 이 항우가 중국 역사에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네. 너무 적은 병력으로 이 장안의 이 대군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록성 전투에서 항우가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거록성에 갇혀 있는 거는 이 장의하고 이제 조나라 왕이겠죠. 장의하고 지금 조나라 왕이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장의가 이제 진여 보고 연락을 하죠. 빨리 좀 구원병을 보내라. 빨리 보내라. 하는데 이 진여가 구원병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사기를 보시면은 뭐 5천 명인가 이 정도 보내는데, 이 5천 명 가지고 이 장안의 대군을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진여가 그럽니다. 지금 군사를 보내본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 그럼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항우가 와서 어쨌든 간에 이 장안의 군대를 물리치고 거록성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의는 항우를 따라서 함곡간을 넘어서 진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나라로. 그래서 항우가 볼 때는 고맙죠. 자기를 따라서 이 함양까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항우가 서초평이 되어가지고 천하의 왕들을 쫙 나누는데, 장의는 상산 왕으로 봉해줍니다. 봉해주고, 진여는 그냥 세계 현을 줘가지고 그냥 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정말 열받죠. 아니 같이 고생했는데, 같이 고생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친하고 같이 고생을 했는데, 누구는 왕이 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근데 이 분봉 뒤에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만은 그때 또 이 항우가 실수를 했는 게, 이 옛날 제나라 땅을 분봉을 함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 전담 이 사람의 공을 무시하고 그냥 제나라를 그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항우가 그냥 임의로 그냥 분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여하고 제나라가 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장의를 습격해서 조나라를 다시 이제 자기네들이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의는 한나라로 이제 유방 밑으로 도주를 해버리죠. 이렇게 하고 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다시 장의가 한신과 더불어서 이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진여를 참수하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문경지기를 맺을 정도로 참 친밀했지만은 결국은 믿음이 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저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마천도 그래놨죠. 결국은 이익 때문에 뭉친 거다.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무제의 무고의 화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걸 정말
이걸 보시고 나면은 이 세 번째 효가 말하는 거, 예, 부적절한 사람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확 되실 건데, 자, 한 문제. 이 무고의 화. BC 92년에 무죄 말년에 일어난 일, 무죄 말년에. 태자 같으면 자기 아들이겠죠. 태자 유거가 일으킨 난인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데 왜 태자가 난을 일으켰느냐, 좀 이거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는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있는 무고는 이 무고입니다. 무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고죄 할 때 무고는 이 무고거든요. 틀림입니다. 이 틀림. 무고가. 그럼 이 무고는 뭐냐? 쉽게 말해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걸만 저주하는. 우리 그 옛날에 뭐 장희빈이라든지 이런 뭐 한국 사극을 보시면은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뭐 바늘로 찌르고 또 인형을 뭐 불에 태운다든지 뭐 땅에 파묻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그게 이 무고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죄가 말년이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정신이 혼란한데, 그래서 왜 이렇지 하는데 옆에 있던 이 강충이라는 놈이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무고를 해가지고 이 무고를 말합니다. 무고를 해가지고 아마 그 폐하의 병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죄가 그런가 해가지고 조사를 명합니다. 조사를. 이 무죄는 참 그 신선방술에 참 깊이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무고라 그러니까 바로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강충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 여태자랑 원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원한 관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태자의 마차가 황제만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달렸답니다. 그래서 그걸 강충이 적발을 했는데 태자가 그냥 못 본 걸 해달라 이러는데 이 사람이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한다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까발려가지고 태자가 아주 곤란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원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강충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돌려서 이 문여와 짜고 여러 가지 이 무고의 증거를 일단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태자궁에서 오동나무로 만든 고인 인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형이 누구냐면은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 그러니까 이 태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절. 옛날에는 이렇게 군사를 동원할 때는 이 서로 정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반씩 뚝 잘라가지고 이래서 대보는 거. 부절을 훔쳐서 병력을 동원해서 강충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충하고 이 일당들이 무죄에게 태자가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무죄가 무죄 성격에 참 앞뒤 따지지도 안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해 가지고 5일간인가 전쟁을 했답니다. 그 수도에서. 태자는 패하고 이제 결국 자살할 때 아들까지 같이 죽었답니다. 아들 그다음에 부인. 무죄 입장에서는 아들도 죽고 손자도 죽고 며느리도 다 죽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1년 뒤에 무죄가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태자가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된 거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충의 집안을 아주 멸족을 시켜버리는데, 이처럼 세 번째 캐는 효는 뭔가 하면은 부적절한 사람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죄가 이 강충을 되게 좋아했답니다. 왜? 충직하다, 고지식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상당히 좋아했답니다. 이게 결국은 그것이 부적절한 사람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음봉기 탕왕. 이게
사기 음봉기 탕왕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타했다가 야외에서 사방에 그물을 치고 하나 사방 모두 내 그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누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탕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다 잡으려고 하다니 그물에 세민을 거두게 하고는 왼쪽으로 가는 거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오른쪽으로 가고 내 쪽으로 오는 것만 잡자. 이렇게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후들이 하는 얘기가 임금이 참 저렇게 인자하구나. 왜 사냥을 할 때도 이 사방을 딱 가다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다 걷어버리고 여기 오는 것만 내가 잡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 저런 금수한테까지 저렇게 자비로운데 사람은 일러서 무엇하랴. 이래서 이 당왕이 덕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이 전남열전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해놨죠. 시작함이 없으니 흉하다. 시작함이 없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 누구의 노래처럼 참 잘못된 만남이겠죠. 처음이 잘못됐다. 처음이 시초가. 이 사기 전남열전에 보시면은 딱 한마디로 평가하면 유방이 참 말을 잘 해놨습니다. 사기 전남열전은 이 끝부분에 보면은 유방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평민에서 일어나 형제 셋이 돌아가며 왕이 되었다. 어찌 현명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전담, 전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보셨지만 이 전담은 장의와 진야할 때 보면은 이 장안이 나오죠. 이 장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전담은 죽고, 전영은 나중에 항우랑 붙어가지고 패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전행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전남열전은 이 세 사람이 제 나라의 부흥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장의와 진녀할 때 이 그거 진녀입니다. 진녀.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과 천하의 왕을 분봉할 때 유독 이 제나라와 진녀한테는 섭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평생 대전을 와중에 제나라를 이제 되찾는데 누가 되찾느냐? 전횡이 되찾는 겁니다. 전횡이. 이 당시에는 이미 이 전담하고 전영은 이미 전청태에서 죽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제나라를 찾아가지고 왕을 세우고 잘 꾸려 나가고 있는데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 유방과 항우가 천하를 놓고 싸울 때입니다. 근데 이때 유방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한신. 한신이 이 항우하고 대항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방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하면은 이 여기기란 이 유색액,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은 옛날 말로 하면 유색액,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외교관이겠죠. 이 여기기란 유명한 외교관을 이 제나라 전행한테 보냅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항복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행이
가만히 천하 정치를 훑어보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인데 항우하고는 옛날에 안 좋은 감정이 많으니까 이 유방한테 일단은 기순을 하기로 결정을 내냅니다. 그래서 한나라 군대한테 아주 좋은 감정을 아주 잘 대해주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꾀를 낸 게 누군가 하면은 괴통입니다. 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의 원조,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지어낸 사람인데, 토사구팽. 예. 사냥이 끝나면은 개를 삶아 먹는다는 그 유명한 토사구팽을 지어낸 이 꾀통이라는 사람이 한신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천하를 세조각 내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당신이 제나라 지역을 차지하고 유방은 지금 있는 그 한중 그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항우는 초나라 지역을 차지하면 천하가 3분이 되니까 당신이 편히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제나라를 취해서 가지고 왕이 되라. 이렇게 꼬십니다. 한신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전형은 이 여기한테 항복하겠다 했는데 그냥 한신이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이 쏘갔구나 해가지고 이 여기기를 삶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삶아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한신이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뭐 이때도 말이 많죠. 한신이 그냥 임시로 그냥 가짜로 그냥 왕을 좀 하게 해달라 하니까 유방이 하려면 다 하지, 그 진짜로 하지, 뭐 가짜 왕이 어디 있느냐 삼게 되는데, 그 뒤에 유방이 천하 통일을 하죠. 하니까 이 전횡이 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무리 500명과 함께 전횡도로 들어갔다. 섬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 바닷가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사서에서는 그게 전횡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방이 천하 통일하고 나서 그러죠. 왜? 일단은 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적을 저 멀리 밖에 나놓으면은 언젠가는 반란을 일으킬 거다. 뭐 뻔한 얘기죠. 예. 또 이 정도 500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갈 정도로 신뢰도 있는데, 그래서 유방이 부릅니다. 와라. 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전형이 말하기를 나는 여기기를 삶아 주겠고 그랬는데, 여기기 동생이 지금 좋은 큰 벼슬에 있는데 내가 가도 되겠느냐, 불안하다 하니까 유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포고령을 내립니다. 포고령을. 전횡이 오게 되면은, 전횡이 왔는데 이 전횡과 그 무리들을 해코지 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포고령을 내리고 그 조서를 가지고 이 전횡을 찾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염려 말고 와라 하는데 전횡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이 한왕 유방이죠. 유방과 함께 남면에서 고로 징했다. 그런데 지금 한왕은 천대가 되었고 전횡은 나는 도망이나 다니는 포로로서 북면에서 왕을 쳐다보고 그를 섬겨야 하니 참 수치가 참으로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그리고 사서에 보면은 이 전횡이 이 자살한 걸 알고는 여기 있던 500명이 같이 다 따라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이해가 가시죠? 처음부터 유방하고 했으면 되는데 끝에 가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해가 이 상징하는 거는 그 왕이 내가 따라야 될 사람이 믿고 따를 말 하면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처음부터 믿고 따라야 된다. 그게 없이 주저주저 하다가 막판에 가면은 흉한 꼴을 당한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고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이 전담이 딱 거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수집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수집 위캐를가 얻었을 경우에 또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 참 그리고 보시면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서예 어청도 뭐나 외연도 녹도 이런 서예 섬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행을 당은 아시죠? 당신으로 모시는 풍습이 있고 음력 4월과 동지에는 당지를 지낸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처음 알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되면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참 대단하죠. 2000년 전에 그 죽은 그 사람 중국 사람을 갖다가 이 당신이 되어 있다. 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전행이 섬으로 이 바닷가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배를 타고 떠돌다가 우리나라 이쪽까지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이런 풍습이. 그래서 만약에 뭐 점을 쳐서 막 수집위캐를 얻었다. 그럼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협력, 친화, 독립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 단골 손님과 거리에 고생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에 임하라. 그다음에 금년 대차관계. 협력이니까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원조자가 나타난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생각해서 성실한 태도로 처신하라. 성실한 태도로 처신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과 똑같죠. 믿음을 가지고 친밀하게 하라. 그다음에 투자 같은 것도 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라. 적은 금액의 투자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방침을 결정하라. 특히 이 BK는 교제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지으니까. 그래서 절제하라. 특히 술과 여자는 이건 남자가 좀 해당이 되겠죠. 여자의 유혹은 가정 문제로 발전한다. 그리고 여자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성교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타 이제 흔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선배나 후배가 나가면 회사를 차리면 같이 따라 나가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 동반 이직은 절대 금물이다. 한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은 원하는 대로 된다. 제일 중요한 게 협력이고 친하니까 공을 독차지하려고 하면 고립되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집 위캐를 만약에 어디 가서 봤는데 수집 위캐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되시면 꼭 딱 명심하실 게 협력과 친화. 그보다 중요한 거는 믿음. 이렇게 친화, 믿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믿음이겠죠. 믿을신. 이게 없으면은 세상은 이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수집 위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